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의 OK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원룸 투자 매뉴얼 제9강 원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원룸을 이제 구매하시기 전에 제일 망설이는 부분이 저는 이제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아직도 이제 대부분 원룸을 구매하시는 연령층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주로 장년층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관리라든가 임대 관리라든가 전반적인 원룸 관리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렵게 느끼세요. 원룸 관리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굉장히 또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룸 관리를 많이 할 때 이제 방이 한 200개까지도 관리를 했었는데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인분을 대신해서 이제 모든 전화도 받고요. 부동산 계약도 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불편한 건 없었어요. 제 일도 다 봐가면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적인 내용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앞선 강의들 살짝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강부터 5강까지는 원룸을 구매하기 전에 준비 과정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강은 먼저 건축법, 2강은 원룸의 수익률, 그리고 3강은 원룸 매도인 이야기, 건축업자분과 일반 개인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4강은 대구 원룸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대구 원룸 그리고 대구 부동산 시장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구별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강에서는 우리가 원룸 구매 전에 장착해야 될 마인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살펴봤고요. 이제 6강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룸을 사는 거, 잘 사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6강은 원룸 잘 사는 방법, 그리고 7강은 적정 투자 금액, 그리고 8강에서는 원룸을 언제 사야 좋은지 이런 내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선 강의 내용들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분명히 좋으실 것 같고요. 댓글들 달아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강의 자료 보면서 이어가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원룸 투자 매뉴얼 9강 원룸 관리 잘 할 수 있을까? 부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은 이라고 달아봤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원룸 관리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사람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 일을 한다든가 평상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사실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사람 상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저는 부동산을 오래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경우를 겪어보니까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요, 대응이. 제가 늘 대응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원룸 관리라든가, 이렇게 이제 세놓는 거를 처음 해보시면은 사실 좀 어려워요. 세입자가 어떤 불평불만을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들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해야 되는지, 청소라든가, 주차라든가, 쓰레기도 그렇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사실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임대인분, 주인분이 하셔야 될 최소한의 필수 요소만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곧 임차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면 됩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사실 원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좀 독립적인 한 가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분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바로 옆집에 산다 하더라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은 임차인은 불편한 게 있으면은 연락을 할 거고 주인분도 월세가 안 들어온다라든가 그리고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이상은 사실 서로 간에 연락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최소한의 필수 요소 이런 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먼저 주인세대 거주 시
주인세대 거주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사실 주인세대 거주하시더라도 저는 뭐 농담삼아 말씀드립니다. 주인 아닌 척 하십시오.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솔직히 쓰레기 분리수거만 잘해도 건물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인분 안 사는 건물들 보면, 뭐 저도 관리하는 건물들 보면은 대부분 안 사시는데요. 한 건물은 주인분이 살고 계시네요. 사실 쓰레기 부분이 제일 좀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입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에 이제 거주하지 않으실 때, 비거주 시에는 똘똘한 관리인, 저 같은 똘똘한 관리인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청소업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업체가 저도 원룸을 벌써 13년 차 하다 보니까 청소업체도 무수히 많은 업체를 만나봤습니다. 제가 현재 그 인연을 맺고 있는 업체는 지금 한 7, 8년 됐는데요. 7, 8년 됐는데 현재 업체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저도 이제 원룸 관리를 하면서 뭐 매일 가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갈 때도 많습니다. 사실 일이 있어야 가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소업체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업체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요거는 김 소장님 이거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만큼 이제 오래 인연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제가 바라는 거, 그리고 청소업체 사장님 사모님도 이거는 자기 선에서 처리하고 이상 되는 거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 세대에 거주하지 않으시더라도 사실 걱정하실 건 없으시고요. 똘똘한 관리인과 청소업체만 확보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주인분께서 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건물 밖에 하고 안에 하고 이제 쓰레기 청소하고 뭐 이런 때 빼고 광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룸을 구매한 이유가 월세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월세 체크입니다. 월세 체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세입자를 새로 받을 때는 보증금과 월세를 받죠. 뭐 전세는 제외하고요. 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면은 이 보증금이라는 부분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세입자가 월세가 밀리거나 아니면은 파손이 됐을 때 보증금을 확보해 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있는데 월세 좀 밀리면 어떠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아닌 거죠.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보증금은 말 그대로 이제 최후의 보루고요. 세입자가 새롭게 들어오면은 첫 달에, 둘째 달에, 셋째 달까지는 정말 월세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보통 한 3, 4일 정도. 첫 달 월세를 내야 되는 날짜에 3, 4일이 지나도 월세가 안 들어오면은 빠르게 연락을 저한테 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연락을 합니다. 세입자한테 얘기를 해요. 혹시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 뭐 잊고 계신 거냐, 깜빡하신 거냐, 아니면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럴 때 아니면 저도 세입자분한테 사실 연락할 일이 사실 크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 달도 체크하고 이렇게 되면은 세입자가 생각을 합니다. 월세를 계속 내야 되는구나.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심지어 이제 자동이체도 많이 해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월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사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 주인이 바뀌고도 세입자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분이 바뀌실 때도 월세 체크는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는 잘 해주셔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대인분이 하셔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임차인은 사실 불편한 게 없으면은 연락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불편함을 제기하는 거, 민원 제기하는 거, 그리고 컴플레인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다만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기준을 정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입자가 이제 이거 뭐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뭐 안 되는데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인분이나 제가 들어봤을 때 이거는 빨리 해줘야 되겠다. 뭐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게 고장났네. 빨리빨리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최대한 빨리 액션을 취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근데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전부 다 거의 다 LED 등이지만 옛날에 이제 담아갈 때 있죠. 전등 담아갈 때는 뭐 그런 거 하나도 갈아달라 하는 세입자들도 있고요. 또 세면대에 물 안 내려간다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사실 많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세를 놓을 때는 세입자를 제일 처음 받을 때는 등도 다 들어온 상태에서 세를 놓고 세면대라든가 이런 것도 다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세를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는 과감히 노를 해야 됩니다. 과감히 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주인분께서 하실 세 번째. 사실 이게 보면 좀 제일 골치 아픈데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사실 크게 신경을 좀 덜 써도 될까요?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세 번째가 직접적으로 세입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전세 세입자 관리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가 볼 때는 특별관리해야 돼요. 특별관리. 특별관리가 뭐냐면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특히 이 건물을 매수하시는 분께서 소액으로 인수할 때, 뭐 소액이라 하면 1억 미만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될 때는 제 생각에는 전세 세입자는 만기 석 달 전부터 챙겨야 됩니다. 뭐 주인분이 챙기시든 아니면 관리인이 챙기든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만기 두세 달 전에 세입자한테 물어봅니다.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이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은 재계약할 겁니까? 물어보고 재계약을 한다면 빨리 재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나간다고 하면은 얘기를 합니다.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좀 모양이 빠지는데 3룸 이상 이렇게 가정살림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주인분이 전세금 뭐 1억 9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를 놔야 됩니다. 근데 세를 놓기 위해서 저희도 뭐 필요하면 금액도 좀 깎고 아니면 복비도 조금 더 주고 필요하면 옵션을 조금 더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 세입자분도 집을 잘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세입자도 당연히 그렇게 또 압니다. 제가 이때까지 원룸하면서 특히 3룸 이상의 세입자는 나 계약기간 끝나면 무조건 돈 받아 나가야 된다. 집도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세입자는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고요. 단지 이제 이런 건 있죠. 원룸 같은 경우나 투룸, 특히 원룸은 세입자가 혼자 살다 보니까 낮에는 잘 없어요, 집에. 그래서 원룸 전세 빼는 게 사실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3룸 이상의 전세가 있는 집은 사실 크게 신경을 좀 안 쓰셔도 되고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근데 원룸 보증금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 임차인들은 어떤 생각일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리죠. 집 비직이면 백전백승이니까요. 사실 임차인은요, 불편한 게 없으면은 임대인이나 관리인한테 전화 안 합니다. 전화 안 합니다. 세입자도 이제 요즘에 원룸 세입자분들은 터치하는 걸 싫어합니다. 터치하는 걸 싫어하고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고 독립적인 개체로서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되는 거죠. 세입자는 월세를 내므로써 세입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분 입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임차인분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주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리를 하다 보면은 제일 심한 게 사실 층간소음이에요. 원룸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파트 33평 크기에 아파트 33평 크기라면 원룸이 4개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아파트 그 33평짜리 한 가구 안에 원룸 4가구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소음에 취약합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해요. 집이 뭐 부실공사 이런 걸 떠나서 요즘에 부실공사 하는 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아파트를 잠깐 비교를 해보더라도 50평대, 60평대 사시는 분들은 층간소음에도 조금 관대합니다. 왜냐? 방들이 4개, 5개 되지만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원룸은 그만큼 좁은 공간에 여러 가구가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취약한 거죠. 그리고 쓰레기 문제, 그리고 주차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락이 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1차적으로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공지사항이라 그래가지고 건물 관리인입니다. 뭐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불편하신 분이 있으니까 조금 유의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리고 특히 뭐 밤 9시, 10시, 특히 한 10시 이후에는 뭐 다 자야 되는 시간이니까는 좀 정숙을 기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까지 들어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사실 원룸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는 오히려 쉽다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차인에게 그리고 건물에게 해줘야 될 부분들 최소한의 기준만 지키면 됩니다. 특히 구축 건물들 같은 경우에 더 쉬워요. 구축 건물들을 매수하실 때는 그 전에 주인분이 어떻게 관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관리 상태를 보면서 그 정도로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제기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제 원룸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원룸 관리까지 했으니까 이제 잘 파는 거, 원룸을 잘 샀으면 그 다음에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좋은 타이밍 맞춰서 잘 팔아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영상 강의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최대한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OK부동산 김소장이었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강의, 좀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